한 언론사에 편지 한 통이 전해졌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저는 수원 영아 사건의 친모입니다. 연이어 낳은 두 아기를 살해하고 오랫동안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여성. 바로 그녀의 편지였습니다. 자신이 죽인 아기들에 대한 미안함, 왜 자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남은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채워진 편지. 그러나 중에 아내의 끔찍한 범행을 모른다고 주장해왔던 남편은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엄마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준 다음에 자수하려고 했다. 자,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국 피의자 전환입니다. 자, 이 30대 여성의 남편,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남편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좀 의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집에서 더군다나 뭐 아이들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아내가 아이를 또 임신했는데 그걸 몰랐을까? 그냥 더군다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출산을 하고 낙태를 했는데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상태로 그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범죄 혹시 이제 영아 살해와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거를 경찰이 직접 물어볼 수 없도록 규칙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한 향미점이 있어서 바꾼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피해자로 전환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 이 기자, 그 남편은 저희도 뭐 전해드렸지만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낙태를 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두 번이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아했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 수사 도중에 이 남편이 여성이 병원에서 첫 번째로 이 살해한 아이 낳고 퇴원할 때 그 당시 퇴원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중간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산모가 통산적으로 출산을 하면 며칠간은 최소한 입원을 하고는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성이 하루 만에 퇴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병원에서 매달 받아야 하는 진료가 있는데 이것도 출산 직전에 단 한 번만 받았습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이 남편이 가담을 했거나 최소한 방조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무리 갓난아기라 하더라도 50-60cm는 되는 크기일 거고요. 게다가 이 시신도 두구인데 이걸 냉동실에 보관한 5년 내내 이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이 검거 직전에 이사도 했습니다. 그 이사 당시에 냉동고와 동시에 영아 시신도 함께 옮겼는데도 이걸 몰랐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생사람 잡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건 판가름이 나겠지만 교수님, 이건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이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면서 이 남편의 그 진술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이 임신한 사실 그리고 낙태했다라고 얘기를 한 것까지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을 할 때 거기에 남편의 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편이 낙태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지금 이제 아예 출산을 해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전혀 이게 논리성이 연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기도 한 5 내지 60cm 정도 되는 것이 2개나 있는데 지금 이 업소용 냉장고도 아니고 집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살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입건을 한 것으로 보는데 경찰의 판단이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친모에 대해서도 말이죠. 혐의를 영아 살해에서 살인죄로 바꿨어요. 네. 자,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살인죄가 되는데요. 살인죄에 좀 경하게 처벌되는 게 영아 살해죄입니다. 최초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는 이 피의자 어머니한테 영아 살해죄가 적용이 됐어요. 영아 살해죄는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했을 때, 특별한 동기가 있을 때 좀 경하게 처벌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왜 적용되느냐, 너무 소극적으로 법 적용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좀 잇따르자 검경이 다시 회의를 했고요. 요거는 환경이 그 이전에 3명도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영아 살해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 2년 연속 두 아이에 대해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
비추어 봤을 때 영아 살해죄가 아닌 일반적인 보통 살인죄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살인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자, 이미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이 엄마가 살해한 건 넷째, 다섯째입니다. 자, 넷째는 퇴원하고 집에 와서 살해했다고 하고요. 다섯째는 병원에서 나와서 병원 주차장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 저는 양 변호사님, 영아도 사람이잖아요. 네. 자, 영아를 살해한 죄, 살인죄, 이걸 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 살해죄는 아주 독특하게 우리 보통 어떤 범죄를 얘기를 할 때 흔히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노릴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영아 살해죄는 아예 법조문 자체에 그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낳은 직후에 뭔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아이를 좀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이를 임신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다 이럴 경우에 그 아이에 대해서 부담감 같은 게 너무 심한 그런 상황일 때 아이를 죽였을 때를 특별히 별도의 조문으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게 10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고 일반 살해죄는 5년 이상, 가장 낮은 게 5년이어서 위로 쭉 올라갑니다. 10년 이하라는 얘기는 1개월까지, 한 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처벌 사례를 봐도 한 최근 5년간만 분석을 해도 영아 살해죄의 경우는 유죄가 인정돼도, 그러니까 이 실형을 선고를 해도 1년에 3년 정도고요.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도 절반가량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 와서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미 출산한 경험이 3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을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언론사에 보냈다는 편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이거를 저희가 일단 뭐 편지 내용이니까 전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기가 찼어요, 그냥. 네, 일단 여성의 얘기입니다. 편지 내용인데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제게 찾아와서 짧은 생을 살다 갔다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우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자수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까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남은 아이들이 갑작스레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얼마나 놀랄까. 씻는 법, 밥하는 법, 계란 프라이 하는 법, 빨래 접는 법 이런 것들 알려주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그래서 첫 조사 때 거짓말을 했고 이런 것들을 알려줄 시간을 벌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교수님, 저는 진짜 이 편지를 읽고 그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자, 저렇게 모성애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아니 그러면 피임을 해야 하란 말입니다. 예. 피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구무원이라도 입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 없다라고 하는데 참 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그 글을 갖다 쓰는 것은 참 이렇게 잘 쓰네요. 말도 잘하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3명 아이들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어머니로서의 모정을 표시를 하는 여성이 자기가 낳은 아이들 갖다 둘 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 단계별로 있지 않습니까? 임신 이전에는 피임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뭐 수술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출산을 했다면 그 아이들을 갖다 딴 데 양자를 보내거나 하는 이런 합법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부부 두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이 글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런 편지가 그렇게 우리들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 제일 충격적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여성한테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전에 임신 중조수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밝힌 사실입니다. 넷째 아이를 출산하기 한 1년여 전에 이 본인이 또 임신을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임신 중조수술을 받았었는데 당시 수술비가 250만 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남편한테 이거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남편한테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겼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른 혐의 사실에서 인정을 했는데 또 반성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등장한 진술입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셋입니다. 둘을 죽였어요.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애 셋과 살해한 두 아이 사이에 진짜 낙태를 했던 아이가 또 있어요. 자, 6입니다. 6.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도
도무지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또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들어보세요. 일단 이 여성이 그러니까 두 아이를 해치는 그 인연을 포함해서 전체 3년 동안은 직장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니까 예. 아주 수입이 없었던 건 아니었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살고 있었던 집 있잖아요. 뭐 크고 좋은 집은 아니고 아이 새 키우는 거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시아버지 집이었다 소유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하. 지금 요즘에 제일 그 젊은 분들이 결혼하고 이런데 아유. 어려움으로 얘기를 하는 게 집이잖아요. 집이 어쨌든 해결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과연 아이들을 해칠 만큼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봐야 될까? 그런데 또 이 막내의 유치원비 이런 것도 한 500만 원 또 밀려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아이들 이렇게 해친 두 아이들 낳을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그 출산 바우처를 이용해서 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되게 모순돼 있어요, 예. 상황이. 정말 이런 사건,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지만 그 난임 부부들이 말이죠. 이런 사건 접하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십니다. 너무 충격. 우리는 그렇게 가지려고 온갖 안간힘을 써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애 6을 낳고, 진짜 이건 진짜 저희는 이거 좀 계속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